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헬타시스입니다. 이번에는 물리치료 교수의 장모님 무릎 재활 운동 계획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대구의 대학병원에서 7년 정도 물리치료사와 재활의학과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13년째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왜 자기 자랑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저에게 주변 분들은 건강, 의료 중 재활 분야에 대해 자주 물어보지만,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들은 저에게 오히려 내가 TV에서 봤는데 이런 운동이 허리에 좋더라, 또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더라고 역으로 저에게 정보를 주시고는 합니다. 장모님도 그중 한 분이십니다. 여수가 처가인 저는 아이들과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기 위해 처갓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는 장모님의 걸음걸이에서 비대칭이 좀 보였습니다. 직업병으로 저는 사람을 볼 때 보행 분석이나 자세 분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 장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골반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의료적으로 장모님의 엉치뼈, 세이크럼은 틀어진 상태로 천장관절, SI 조인트에서 비대칭적인 정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천장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고 흔히 어른들의 표현으로 엉치가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물론 결혼 15년 차인 저는 수시로 골반 재활을 시켜드려 나름 완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골반 교정과 허리 강화를 위해 코어 운동 수축법을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셨거든요. 그 후 김장과 같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 보행에서 비대칭이 나타나는 모습은 사라졌는데, 다시 나타난 비대칭이 영 좀 꺼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장모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달 전쯤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골반, 허리, 허벅지, 무릎 뒤쪽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힌 골반 부분은 괜찮아졌는데 허리하고 다리 뒤쪽 부분의 통증과 이상 감각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변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셔서 허리를 잘 보는 병원을 추천받고 방문해서 MRI도 찍고 허리에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만났던 시점부터 6주 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이 기억하는 진단명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셨고, 주사를 맞고 나서는 괜찮아졌는데 1주 정도 지난 후 다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주변 분들에게 추천받고 다른 병원에서 MRI 사진 보여드리고 방문해서 또 주사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넘어지신 지 한 6주 정도 지난 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였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자주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데 정말 비추천입니다. 주사를 맞고 일주일 정도는 강력한 진통 효과로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약하지만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사요법 후 물리치료, 재활운동을 병행해서 근력 강화, 자세 교육, 정렬, 교정 등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만 주사만 맞고 강력한 진통 효과에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조금씩 생기면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증가되면서 또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사 맞았다는 말씀들은 잘 안 하시고 더 강한 주사를 요구하고는 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교통사고, 무리한 동작 등으로 손상이 발생했다면 주사요법으로 염증에 불을 끄고 통증을 줄여주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자세불량 또는 생활습관, 퇴행, 노화 등의 문제는 주사요법만으로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신경근 차단술 등등의 효과가 일주일보다는 길어야 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사요법은 허리 부위의 통증도 감소되지만 신경을 따라 퍼지는 방사통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허리는 이제 조금 불편한 정도인데 다리 뒤쪽으로 퍼지는 방사통이 영 차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천장관절에 대해서 패트릭 테스트, 패트릭 검사를 시행했는데 음성, 즉 정상이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인 하지 직거상 검사, SLR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주사요법을 시행한 직후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모두 신뢰도와 타당도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 정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영상 진단 사진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병원에서 영상을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봤더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약간의 돌출, 프로트루전, 그 다음에 팽윤, 벌징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들과 같이 판단했을 때 허리뼈 3번, 4번의 오른쪽 포라미날 HNP, 허리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허리뼈 5번, 엉치뼈 1번의 왼쪽에 포라미날 스테노시스, 협착이 있는 것으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디스크 탈출증은 사실 연세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 적절한 주사요법을 시행했는데 보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통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디스크 탈출증이 허리에 있는 환자들은 코어 근육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코어 수축을 통해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방사통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코어 수축을 잘 하시고 코어 수축 중에도 다리 뒤쪽으로 방사통과 이상 감각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허리 마사지로 충분히 이완시켜 드리고 코어를 자극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장모님은 통증이 줄었다고 립 서비스를 해주시더군요. 누워서 시행한 여러가지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립 서비스라고 생각한 이유는 걸을 때 비대칭 보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곰곰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낙상으로 생긴 디스크 탈출증으로 발생한 허리 통증과 방사통이라면 복압의 증가 또는 신경이 눌리는 자세에 더 강한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반응이 없지만 체중 지지 상태가 되면 통증이 더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의 최고의 목표는 건강한 삶, 병마와 맞서 싸워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사망합니다. 즉 의료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설 중심의 사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하는 주관적 정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부위에 대한 영상 진단도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덜어내고 다시 생각해보니 방사통이 아니라 무릎 뒤쪽 통증이 주된 호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무릎 뒤쪽 통증에 대해서 브런치나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가져와 보면 무릎 뒤쪽 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근육의 손상, 넙다리근, 장단지근, 오금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손상, 세 번째로 인대 손상,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네 번째로 반달연골의 손상, 메니스커스 티어,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골절, 여섯 번째로 베이컨 낭종이 있습니다. 다시 치료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근육의 손상과 인대 손상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조금 편해졌다고는 하시지만 비대칭 보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달연골 손상이었습니다. 골절과 낭종은 통증과 시진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반달연골 손상은 사실 물리치료사의 영역을 벗어나는 질병입니다. 지금 당장은 통증의 차이가 없겠지만 내버려두면 반달연골 손상은 계속 더 찢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무릎 관련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저는 우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무릎 MRI 촬영 결과 역시 반달연골의 내측 부분이 50% 정도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속 내버려뒀다면 사실 더 많이 손상받고 더 큰 수술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드디어 증상의 원인을 찾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 계획이라고 해놓고는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사실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해서 허리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사실 다른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환자분이 허리입니다, 과거 허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는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시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가지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의사 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무릎 수술 후에 재활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반달연골은 특히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재활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